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수학에서 재무관리 부분인데, 좀 여기서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공서점에 가보면 재무관리 얘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데, 최소한 이제 확률 통계나 미적분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재무관리 부분에서 정의 부분인데, 그 기업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기업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 가치와 채권자 가치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채권자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에 대여해준 금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경영 의사결정에 따른 가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주주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업 가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주 가치에 좀 더 초점을 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이익 부분인데,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보면 그 부채와 자본 그리고 이렇게 자산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부채와 자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돈을 조달을 관리하는 거죠. 자본 조달 관리. 그리고 이 자본 조달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 비용에다가 자본 투자 금액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자산 부분은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으로 나뉘는데, 유동자산은 운전자본 관리죠.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관리에 속하죠. 그래서 이 자산은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금액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에서의 투자 수익률에서, 여기 있는 투자 수익률에서 빼기, 여기 있는 자본 비용을 뺀 것에서 곱하기 돈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기업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카테고리를 좀 보고, 그 다음 우리가 자산 가치의 평가 부분에서는 이제 먼저 연금, 우리가 보통 연금을 받는다 이거 말고 매년 또는 매달 이렇게 돈을 조금 넣듯이 넣는 이 연금, 애뉴어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일정한 크기의 현금 흐름이 주어진 기간 동안 반복하는 경우. 그래서 매년 1원씩 N년간 지속되는 연금의 그 미래 가치는 N년 동안이기 때문에, 지금 넣은 거는 N년 동안이면 1 플러스 R에 N-1승이 되죠. 더하기, 그다음 내년에 넣은 부분은 1 플러스 R에 N-2승 되고 쭉 가서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연금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가치에 우리가 그 현재 가치에다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면 미래 가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미래 가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를 거꾸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효 효율이라고 있는데 Effective Annual Rate라고 해서 이자 계산의 복리 효과를 고려해가지고 연복리 계산의 경우로 환산해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뭐 이자를 준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연 이유를 갖다가 여기를 이제 M으로 들어오고 여기다가 M승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게 뭐냐면 6개월 단위면 여기 요 M 대신에 2가 되겠죠. 2.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 말입니다. 만약 2년이면 여기 4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이자 수입에 대해서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만기일의 액면 금액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개를 더해서 우리가 채권의 가치 평가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외부적으로 금리 리스크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현금흐름법 할인법하고 상대가치법이 있는데, 현금흐름 할인법은 매년 여러분들 배당 수입이 있죠. 성장하지 않는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수입을 갖다가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 성장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 비율로 성장한다. G만큼. 그로스 엔티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만큼 성장을 한다. D1은 D0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되고, D1 곱하기 1 더하기 G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D의 N은 D의 N-1에 1 플러스 G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의 현재 가치는 P0 값은 그 1 플러스 K분의 D1, 그 다음, 1 플러스 K의 제곱분의 D2를 쭉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무한 등비급수 형태로 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말해서 이제 고도성장 주식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주식, 여기에 있는 이 성장하는 주식과 성장하는 주식을 약간은 이제 겹쳐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매년 배당 수입하고 결국에 그다음 투자 기간 말에 주식 매각을 했을 때 맞고 요걸 현금 할인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상대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PR, 에스트로이드 붙은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이렇게 PR의 평균값에다가 그 회사의 그 EPS를 곱해주면 바로 주식의 프라이스 값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재무관리에서 자본예산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정의는 투자 결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사업 목적에 들어맞는 가능한 모든 그 투자 대안을 갖다가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 투자 대안별로 관련된 현금 흐름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안 관련 현금 흐름을 토대로 경제성을 좀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채택된 투자안에 대한 정기적으로 투자 타당성을 갖다가 사후 점검을 하는 사항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실제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후 순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자와 배당금 등 그 자금 조달 관련된 현금 유출은 순현금 흐름 계산시에서 왜 제외시키냐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창출된 현금 흐름이 분배되는 결과에서 우리가 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대안별로의 현금 흐름 계산 시에는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정분 개념으로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는데, 매몰 비용은 일반적으로 무시를 하고 기회 비용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에 따른 부수 효과도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투자안과 기존 사업이 해관계인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말해서 새로운 투자안과 기존 사업이 보완관계가 있으면 현금 흐름이 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업원금 흐름은 그 영업이익에서 1-에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빼는 거죠.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게 순현가법이라고 NPV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그 다음에 투자안과 관련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만큼 또 들어갔는지도 고려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을 위한 할인율도 고려해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순현가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서 IRR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그 현금 유출의 그 현금 현재 가치와 같게 만드는 이렇게 할인율인 거죠. 그래서
그 R 값을 이제 할인율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회수기간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초기에 투자 원금이 회수되는데 소요되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은 시간 가치도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을 좀 많이 하죠. 그다음에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해서 AR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투자안에 지금 운용 결과 얻게 되는 연평균 순이익을 갖다가 그 투자안의 평균 장부 가치로 나누어서 구하는 이렇게 ARR도 있게 됩니다. 참고로. 그다음 순이익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안의 현재 가치를 초기 투자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위험과 수익률 부분에서는 개별 자산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인데 우리가 어떤 그 수익률을 알고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이 있다고 합시다. 초기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주를 샀을 때의 그 가격, 그리고 지금의 가격, 이것을 P0로 나눈 거죠. P1이 아니고 P0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시그마에 확률이 있겠죠. 우리가 매번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때 PI 곱하기 RI로 해주면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분산 같은 경우는 시그마에 PI에다가 곱하기 RI에다가 빼기 그 ER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 같은 부분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군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를 위해서는 이 상관관계끼리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위험에서는 크게 보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종목을 늘려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위험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권 특성상에 보면 그걸 1이라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본다면 그 경우는 본격적 투자고 베타가 1보다 작은 경우 방어적. 그래서 시그마의 WI의 그 베타의 값, WI는 가중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에서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빼기 그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균형 가격 결정 모형 CAPM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ER에다가 R만큼 빼준 거에서 이건 뭐 예를 들어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빼기 그때 어떤 특정 종목 있죠. 이 RI 빼기 RI에서 나누기 이게 I 값을 이렇게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은 갑작스러운 금리라든지 환율 변동, 에너지 위기 이런 거.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에서 옵션 부분을 동의라고 하는 부분은 그 미래 특정 자산을 약정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옵션은 할 수 있는 권리고 기초 자산은 특정 자산을 이야기하는 행사 가격이 약정한 가격이죠. 만기일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보면 좀 더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재무관리의 이해와 관련된 책들을 특히 수식이 좀 많은 것들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재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